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 해설 및 향후 영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한 20분 정도로 분할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인 r119co.kr에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단으로 된 법령 해설집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 5번째가 시도지사가 표준정관 작성을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한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게 이렇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는 표준정관을 다른 데서 했다는 얘기죠. 자,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면 제40조의 다음에 정관의 기재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조금 조문을 보시면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합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정비구의 위치 및 면적, 조합 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 대의원수 선임 방법, 선임 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 방법,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 회계, 총회 소집 절차 시키 및 의결 방법 쭉쭉쭉쭉 돼 있고 엄청나게 많이 돼 있고 시행령에도 보면 또 조합정관의 대통령으로 정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뿐만 아니고 시도조례 가면 또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조합정관에 넣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넣어야 되느냐? 이 문구를 그대로 옮겨 놓는 게 아니잖아요. 임원의 임기 같으면 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대로 맡겨놓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일 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될 때 국토교통부에서 뭐냐면 표준정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택자가 붙었으니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두 종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법이 바뀐 데 따라 가지고 표준정관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주택 재건축 사업 표준정관만 한 번 바꾸고 재개발 사업은 손을 못 댔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 들어가 보면 인원이 이거를 담당하는 인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다 보니까 업무는 과정화돼 사람 숫자가 얼마 없으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필요성은 느끼지만은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003년도부터 13년 넘었죠? 지금 2019년도니까 거의 16년 정도 이 정관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개정할 때 어차피 국토부가 바빠서 못하니까 그냥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자 라는 개념으로 이 조항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조문이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조문이 개정됐는데 확대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제 6개월 뒤인 2019년 10월 24일 날 시행되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차피 못하는 걸 그냥 표준정관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잘 됐다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뭔가 뭔가 찜찜한데? 이런 생각이 드나요? 자, 시도지사의 경우에 전국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선두적이고 가장 정비사업에 관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가장 선두적으로 치고 나가는 데가 서울특별시입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특별시가 조례를 개정해야만 밑에 애들은 좀 따라하는 그런 형태이지 먼저 개정을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좀 욕심이 많아요. 제가 보기엔. 법에 없는 것도 자기들이 규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이거를 다 끌고 나가려는 듯한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과욕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조합 정관과 비스무리한 업무 규정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제약사항과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있는 많은 조항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도지사가 만약에 표준정관을 작성하게 되면 그 표준정관을
시도지사의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그 정관 안에 특정한 조항을 넣어가지고 그대로 조합 정관에 넣게 되면 사업 진행하는데 많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정관이니까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표준정관을 만들어 놓으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정관을 만들거나 처음으로 아니면 조합에서 조합정관 변경할 때 많은 토지등 소유자가 야 표준정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집행부 네가 네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 아니면 집행부 네 마음대로 왜 이 조항은 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지사의 자치단체장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합의 진행사항과 여러 가지 규제가 정관으로서 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어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아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나 재건축 안 하고 싶다. 그러면 표준정관을 바꿔요. 바꿔가지고 이 표준정관대로 다시 개정해 라고 행정 지도를 합니다. 안 고쳐주면 그 다음에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받는다든지 아니면 관리처분 인가받는다든지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면 뭐 용역을 주서라도 하는 게 낫고 진짜로 시도지사한테 이걸 주려고 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불합리한 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이 조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법률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조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개정사항입니다. 조합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를 하고 조합장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정비구역 내에 거주한다. 자, 조합 임원이 누굽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은 조합 임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집행부죠. 집행부 돼가지고 주로 주축이 돼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법에 이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이제 정관에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조합은 표준정관에서 만들어 놓은 조합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 아예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조합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 되고 조합원은 거꾸로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출권이 있어요. 그런데 조합 임원 자격 요건을 딱 묶어 놓으면 나는 조합원인데도 조합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본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유능한 사람들이 조합 임원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내가 설령 1년 전에 이거를 샀다 했더라도 아니면 내가 세를 주고 바깥에 나가고 산다. 난 어차피 조합원이에요. 똑같은 조합원인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능력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려고 그래도 이 자격 요건을 딱 갖춰 놓습니다. 갖춰 놓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아예 임원을 선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 자격 요건을 강화를 하면서 조합장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정비구역 내에 살아라. 선임되고 나서 정비구역 내에 안 살고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이사를 나가면 자격을 박탈한다. 퇴임 조치한다는 거죠. 그날부로 자기 조합장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예, 일단은 한번 조문을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행조문을 보면 41조의 조합의 임원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자, 조합은 다음 갖고 임원을 둔다.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이게 없어요. 오른쪽에 뭐 시행령도 보면 숫자만 되어 있고 자격 요건이 없고 표준정관에만 되어 있던 것이 자, 이게 법으로 올라옵니다. 어떻게 개정되냐 하면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데 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74조 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실제 주택을 살지 않고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영업하는 경우는 영업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하야 한다는 거죠. 살든지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영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 첫 번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뭐죠? 일단 정비구역 안에 지금 선출될 때 살고 있어야 돼요.
세 주고 나간 사람은 임원이 이 1호 작권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또 살았던 것도 옛날에 내가 살았다가 최근에는 세 주고 나가 있다. 그것도 안 돼요. 선임일 직전 3년 동안에 1년 이상 거쳐야 됩니다. 선임일 직전, 선임일로부터. 이번에 뭐 몇 월 며칠 날에 총회에서 뽑는다. 그러면 그 직전 3년 동안에 1년 이상. 자, 두 번째,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이건 마찬가지로 직접 살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소유를 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요구면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법에다 넣어버리는 거죠. 법에다가. 그러고서 부칙을 보면 이 법 시행 후 처음에 조합 임원을 선임하거나 연임하는 경우 또는 조합 임원의 역할을 하는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시행의 언제 되냐면 10월 24일 날에부터는 새로 뽑거나 아니면 이미 뽑은 사람을 연임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에 다 이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법에 있지 않고 정관에 있던 거를 올린 것까지는 뭐 좋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조합장의 경우에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살아야 된다. 아니면 영업하는 사람은 영업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법조문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악법입니다. 악법. 첫째, 조합장이 관리처분계 인가 전까지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살면 일을 더 잘합니까? 예? 조합장이 거기 앉아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 쓰러져가는 집들이 대부분일 텐데 거기에 생사고과를 같이 해야만 조합장이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명도소송할 때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거의 이주할 때 되면 50% 정도가 세입자 비율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경우 7, 80%까지 세입자 비율이 있어요. 어차피 이게 낡아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깥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조합원 중에 50%에서 많게는 80%가 조합장이 아예 될 수가 없어요. 아예. 이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국민으로서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출권을 아예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조합장은. 제일 중요한 게 조합장인데 이렇게 되면 약 많은 사람들이 조합장이 없어져 버리면 조합원의 입장에서 뭡니까? 유능한 사람이 조합장으로 나오는 걸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싹을. 이건 누구의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비사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법을 개정한 건지 아닌지가 모를 정도로 이거는 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뭐로 보나 안 맞습니다. 첫째, 관리처분계 인가 받을 때까지 조합장이 거기 살아야 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요. 없고 살아야만 될 필수 조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고 두 번째, 거주진의 자유, 그 다음에 피선출권을 다 지금 맞기 때문에 이 점은 또한 악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위헌을 하면 설령 위헌이 안 된다 하더라도 헌법조합에서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까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 그리고 이걸 통과시키는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말로만 떠들고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 1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조문들이 이제 그 이외에도 조금씩 있습니다. 있으니까 요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전문조합 관리인이 있는데 전문조합 관리인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로 총회 의결로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조합 관리인이 뭘까요? 전문조합 관리인. 전문조합 관리인은 뭐냐면 자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등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사임 알죠? 스스로 내는 거고 해임, 잘리는 거고 임기 만료 아실 거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정한 출자를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쭉 넣어놨어요. 뭐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저도 변호사지만 어느 조합의 이게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할 정도 되면 어떤 의미 사고 조합이잖아요. 서로 막 싸우고 찌직볶고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시당군수가 해가지고 너 나가서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요즘 조합 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텐데 이 전문조합 관리인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만 이 사람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잘 아는 사람이 갈까요? 모르는 사람이 갈까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중에 재건축 재개발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갈라 그래요.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안 간다 그래요. 왜냐? 가면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요.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보통 보면 흔히 말하는 비대위하고 조합집행부하고 싸워가지고 보통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가가지고 전문조합 관리인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조합에 가가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장이 직무를 하겠다. 내 변호사하고 하던 거 중재하고 가겠다. 법무사, 세무사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잘 없습니다. 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 이 뒤에 보시면 볼게요. 지금 현행조문입니다. 지금 왼쪽은 이제 이번에 개정된 거지만 오른쪽에 시행령을 보시면 지금 현재 보면 시장문수 등은 법 41조 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 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은 추진해구리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 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그것만 보고 필요하겠구나. 왜 이렇게 넘었는데 6개월 동안 이거 선임 안 해? 해가지고 전문조합 관리인 수배해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어떻게 개정했냐 하면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전문조합 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문조합 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려면 총회 결의를 거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회 결의를 거쳐라. 여러분 총회 결의가 쉽습니까? 총회 개최하기가 쉽나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 한 건만 해가지고 총회 개최하면 누가 그 총회에 출석하겠어요? 누가 서면 결의서를 써주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이 속칭 말하는 조합집행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임 발의를 해가지고 해임총회를 여는 경우는 있어요. 10분의 1만 발의하면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해임총회를 여는데 그 해임총회를 열어가지고 조합장을 예를 들어가지고 임원을 자른다. 난 다음에 우리 조합에는 다 조합장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당군수가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려고 어떻습니까? 해임총회를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집행부가 하는 게 너무 속에 터지고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을 자르고 자기가 하려고 해임총회를 많이 해요. 자기가 하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고 실컷 자르려고 비용을 많이 들어가 재준 다음에 엉뚱한 사람 보고 전문조합 관리인을 해가지고 조합장 대신으로 하라. 이렇게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서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3분의 1 이상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결의를 해와라. 그럼 어떻게 되죠? 안 그래도 안 하려고 하는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을 더 쉽게 만들었을까요? 더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만약에 이 개정 조문을 만들 때에 전문조합 관리인의 선정을 좀 쉽게 하자. 쉽게 해가지고 좀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정 마음에 안 들 적에는 그냥 그 사람들 비리도 많고 하니까 없애버리고 전문조합 관리인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하자. 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개정했다면 정말 한심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이 너무 쉬우니까 문제가 된다. 어렵게 만들자라고 했다 그러면 그냥
에이, 대가리 이러고 말겠습니다. 예. 이 조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총회 한번 개최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이 사람들은 모르는가 봐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총회 개최한다 그러면 이거 총회 개최하는구나 가자 이러고 나오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3,000명짜리 조합에 총회 한다고 오면 100명도 안 와요. 100명도. 그래서 시군사 선정할 때 반드시 가반수가 나와라. 직접 참석해라. 그 다음에 일반 총회 할 때 반드시 10분의 1 이상 나와라. 100분의 10이죠. 그 다음 좀 중요할 적에는 100분의 20이 반드시 나와라고 법에 의무적으로 규정해 놓는데 이 사람들은 개정한 사람들은 무슨 총회하면 조합원들이 그냥 나와서 그냥 있는 줄로 아는 모양이에요. 정말로 잘못된 개정이고 어쨌든 이 개정이 자 10월 2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조합 관리는 신경도 쓰지 마시고 그냥 해임했으면 그 다음 사람 임명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은 너무 열을 많이 받네요.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는데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이 조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자르고 이제 다음에 마지막 개정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